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죠.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려고 유튜브를 열었냐면 외국의 그 유명한 박사들도 왜 성인병은 약이나 수술로 낫지 않는다라고 그런 말을 강조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보면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병들이 있는 분들은 그냥 의사가 다 고쳐줄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름 없이 쓰러져가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도 무조건 다 의사가 다 고쳐주는 줄 알고 있어요. 미국의 그 유명한 박사들이 왜 성인병은 암이나 수술로 낫지 않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뉴욕 내과 외과대학의 알런조 크라크 박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알런조 크라크 박사는 우리가 쓰는 치료약은 모두가 독이며 한 번 먹을 때마다 활력이 떨어진다. 병을 낫게 하려는 의사들의 열성이 도리어 심한 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자연에 맡기면 저절로 나을 수 있는 것을 서둘러서 묘지로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런던의 성마리아 병원의 패트릭 피어트로니 박사는 현대의 암 치료법에 대해서 유리창에 앉은 파리를 망치로 때려잡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파리는 잡을 수 있으나 유리창은 결국 깨지고 만다. 사람은 결국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미국의 영양문제위원회에서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냐면, 의료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건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의료비를 아무리 투자해도 효과가 없다면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강조하고 있으면서 근원적인 잘못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원인 규명에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영양문제위원회에 있는 쿠퍼 박사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성인병은 현대의학으로는 직접적으로 손을 쓸 수 있는 것이 없다. 또 손을 쓸 수 없는 것들 뿐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 고혈압, 당뇨, 고지 이런 것들은 현대의학으로 손을 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균성 질환에는 현대의학이 효과가 있지만 성인병에는 모두 속수무책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세균성 질환과 성인 질환의 차이는, 세균성 질환은 그냥 세균만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인 질환은 우리 몸 자체가 변질돼서 혹이 생기고 암이 생겨서 일어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암도 몸의 일부분이라는 것이, 동맥경화,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돼서 이런 것들을 약으로 청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뇨병, 대사질환이 돌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의 영양 상태가 부조화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암, 동맥경화, 당뇨병 같은 이런 것들은 세균처럼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균성 질환같이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퍼시 의원은 또 뭐라 했냐면, 장수촌의 이 그 생활 습관과 이런 식습관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암이나 심장병이 걸린 사람들이 없더라 이게. 이들이 미국인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바로 먹을거리의 차이점들이에요. 먹을거리에서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것들, 성인병들을 고칠 수 있는,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그래서 미국의 그 건강에 관한 전문가들이 현대의학으로는 성인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감리고 병원 원장했던 그 안토니 사릴라로 박사는 여기
골암, 이 뼈에 있는 암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고환암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전립선암도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3년 동안 자연 식이요법으로 해서 이 병을 고쳤어요. 이 병을 고치고 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의학으로는, 또 현대의학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수술, 방사선, 약물, 또 뭐 코발트요법은 환자의 수명을 연장할 뿐이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연장시킬 뿐이다. 또 그러면서 파키스탄은 훈자지방 사람 장수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은 암과 심장병이 없는데 이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지. 그냥 현대의학은 죽음을 막는 것에만 그냥 열중하고 있더라. 이게 건강을 유지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막는 것에만 열중하고 있다. 생명을 그냥 연장시키는 것에만 열중하고 있더라 하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는 증가하는데 건강은 떨어지더라는 것. 이런 무서운 얘기들을 그 유명한 박사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나라는 암, 고지혈, 고혈압, 당뇨병 사람들, 우리나라 의사들이 얘기하면 그냥 그게 그냥 법이에요. 그냥 자기 목숨을 그 의사들한테 내놓고 있어요. 그래 우선 2년 안에 죽고, 1년 안에 죽고, 7개월 안에 죽고, 3개월 있다 죽고. 그런데도 왜 다른 방법, 다른 좋은 자연요법에 귀를 안 기울이는지. 우리나라 의사들은 이런 얘기 안 해서, 몰라서 못해요. 이 사람들은 몰라서 못해. 이 사람들이 현대의학을 몰라서 이 유명한 박사들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약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병의 근원은 음식물 섭취에 있기 때문에 식생활 개선 없이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성인병은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생활을 개선하지 않고 계속해서 약의 투약량만 늘어나고 증상을 악화시키면 결국 의료비만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맹점. 그러면서 쿠퍼 박사가 뭐라 하냐면, 영양연구 예산을 증액시키고 국민영양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의사들을 재교육하는데 재교육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강조해야 된다라고 목청 터지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목청 터지는 이 강조 내용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면 가서 아파가지고 1년 만에 죽고 2년 만에 죽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양문제위원회에서 그냥 요약한 내용이 있어요. 식생활 개선만으로도 심장병의 30%를 줄일 수 있다. 알코올을 줄이면 식도암을 50% 줄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섬유질 섭취가 많으면 당뇨병을 고칠 수 있다. 또 심장병이나 암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 김장, 김치만큼 좋은 이런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 어디 있어요? 또 식생활 개선으로 고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그냥 간단하게 내릴 수 있다. 식생활 개선으로 심혈관 질환자들을 이들은 식생활 개선만으로 장수할 수 있고 건강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LRC 식사, 생식이에요. 우리말로 지금 얘기하면 생식을 하면 심혈관 질환자들은 장수할 수 있다. 심혈관 질환자,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뇌동맥류 이런 것들 전부 다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거 전부 다 해당이 돼. 다 혈액순환 장애잖아요. 왜 그게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1974년도 오타와에서 캐나다의 전주
여러 개 주가 있죠. 그 주의 총괄 연락회의에서 보건성 장관인 라돈테 장관이 무슨 연설을 했냐면 의사와 병원을 늘리는 데 예산을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 이게 국민에게 식생활 개선을 호소해야 돼. 호소해야 돼. 식생활을 개선하도록 하는 추진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목청을 그냥 피튀기게 연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사가 건강을 지켜주는 시대는 끝났다. 이게 이제는 건강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의사가 무슨 다 고쳐주는 줄 알고 그래서 결국 3개월 만에 죽고 4개월 만에 죽고 7개월 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누굴 원망할 거 없어요. 본인 스스로를 원망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인병, 식생활 개선으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식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인병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식사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더 약물 연구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에 관련된 동양의학적인 소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한 1:1 맞춤식, 개인마다 모든 증상이 다 달라요. 원인이 달라요. 1:1 맞춤식으로 생식을 먹으라. 그게 오행생식이에요. 저한테 많이 이렇게 상담 전화하시는 분들 다 그 사람들은 건강해지실 거예요. 두 번째는 조리를 최소화하라. 이게 일불 전체식. 자연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는 조리를 최소화하라. 이게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먹자. 이게 왜? 영양소의 파괴, 그 생명력 있는 기를 먹기 위해서 그런. 세 번째는 부항사회를 해서 몸 안에 찍고 혈전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생활습관과 식습관과 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라. 현대 내가 병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이제 완전히 바꾸라. 이게.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요. 그 동일한 방법, 동일한 식습관과 동일한 생활습관을 가진다면 나 역시 언젠가는 또 똑같은 병이 재발한다. 이게 리바운드 된다. 그 다음에 발을 따뜻하게 하라. 두환조결, 동양의학의 건강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발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놈이 그렇대요. 발을 차게 해야 발이 차야 여기 있는 열이 내려오는데 그런 뻐꾸기 알 까는 소리 하는 새끼가 있으니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라. 세상살이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용서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희생한다면 이 세상 결코 무서운 세상도 아니고 두려운 세상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박사들이 왜 성인병은 약이나 수술로 낫지 않는다. 성인병을 고치려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식습관을 바꾸되 어떻게 고기 먹지 말고 야채, 과일을 많이 먹어라 하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병, 성인병들을 고치고 개선하고자 할 때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개인별 1:1 맞춤식 생식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식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항사를 통해서 내 몸에 있는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혈전을 제거하라. 세 번째, 발을 따뜻하게 하라. 물론 여기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남과 비교, 욕심, 아시겠어요? 비교하고 욕심내지 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포심 이런 건강에 관한 무서운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너그럽게 부드럽게 생활하고 생각을 넓게 가진다면 이런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성인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성인병은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것들은 절대 약이나 수술로 낫지 않는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약이나 수술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을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